차례죠. 예. 가불인생 행성격 의지 굳고 똑똑하나 시종일관 불변하여 만인신망 얻어지네. 가불일주는 목이죠. 목은 이 부러지긴 해도 휘어지진 않죠. 그게 목은 그 나긋나긋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을목은 상황이 좀 달라요. 을목도 그렇게 나긋나긋하지 않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을목은 간목에 비해서는 나긋나긋해요. 수일주에 비해서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도 을목은 나름대로 그런 그 부드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지 굳다는 것은 결국 꺾이진 않는다. 구부러지진 않는다. 꺾이긴 해도 구부러지진 않는다. 그것이 의지죠. 그래서 이 목일주들은 대개 시종일관 불변하여 변하지 않죠. 나무 한 번 서 있으면은 계속 커나가는 거지 옮겨다니며 크고 이런 건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종일관이라고 일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가불일주들이 대개는 의지가 굳어요. 그래야 이제 갑일주는 좀 뚝뚝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더라도 인정은 있는 거죠. 목이라는 건 인정이니까 목이 있으면 인정 있는 걸 보시면 되는 거고 사주에 목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인정이 좀 메마른 사람이다. 그 다음에 사주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이 없다. 그러면 간당 계통이 약하다. 사주 얼굴도 없어. 없는 것은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화가 없다. 그러면은 예의 또는 명랑성 이런 것들이 없다. 침울한 사람이다. 그래서 화가 있다 하더라도 화는 쉽게 변하죠. 색을 변하게 붉은색은 쉽게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병경일주 구변윤 말을 잘하는 거죠. 병경일주는 병경 자체는 주작이라고 그래서 주작이라는 건 붉은 새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동서남북의 하나의 짐승들을 상징해서 표현하죠. 근데 이렇게 이 주작이라는 것은 이 동서남북에 28별의 별이 있는데 그 별 무더기들이 있어요. 동쪽에 7개의 별 무더기, 또 서쪽에도 7개의 별 무더기, 북쪽에도 남쪽에도 이렇게 7개의 별 무더기가 있는데 그게 4가운데 8개씩인데 28개죠. 그래서 28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숫자를 써놨는데 그거는 수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별 숫자를 읽어야죠. 숙이라고 읽을 때 잘 숙자. 숙직한다고 할 때는 숙이라고 하고 이 별이라고 할 때 수라고 그러는 거죠. 28수가 있는데 그것을 연결하면은 7개씩을 연결하면은 남쪽에 있는 건 새의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쪽을 참새작 때 작을 쓰는데 주작이라는 남쪽은 붉은 거기 때문에 붉은 주자 합쳐서 주작이라 이렇게 명칭을 하는 거죠. 동쪽에는 청룡이라고 하는데 이 동쪽은 청이고 또 용의 모양을 갖췄으니까 청룡이라고 하는 거고 또 북쪽은 현무라고 해서 거북이의 모양을 갖췄기 때문에 그걸 현무라고 그러고 또 서쪽이라는 건 백호라고 해서 호랑이의 그 모양을 갖췄다고 해서 호인데 서쪽은 백이니까 금이니까 백이죠. 백호라고 하는 거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죠. 이게 소진장의 닮게 되고 근데 소진장의가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 합종 계획이 이런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소진이 자기가 기곡자라는 분한테 소진 장의가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소진이 이 제후들 나라를 쭉 가면서 그때는 춘추 전국시대니까 자족을 한 나라를 전부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있는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 제후 국가들을 이렇게 말로다가니 그 사람들을 통합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는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말만 가지고 뭐 되느냐고 비웃고 그랬대.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태공이 지었다는 음부경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공부 방법이 추자고라는 이런 고사가 있어요. 추자고라는 것은 총곳으로 넓적다리를 찌른다고 말이죠. 이렇게 졸릴 때는 총곳으로 넓적다리를 찔러가며 공부를 한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야 되는 것 같네. 두현낭이라고 해요. 이것은 이 대들보에다가 이 머리를 매달았다 그런 얘기인데 상투에다 꺼내서 그 대들보에다 이렇게 매달고 조느라고 끄떡오면 탁 땡기도록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이 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로다 사람들을 합종하는데 제후들이 연행 합종하는데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이래서 말 잘하는 사람으로 통하는 거죠. 이 장의도 같이 공부한 사람인데 이 소진이 죽은 다음에 활동을 해요. 이 사람은요. 호레다양 예의를 좋아하고 양보를 많이 하고 명랑한데 누구가? 화일주가 감정편중 되기 쉽다. 모든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게 마련이죠. 화일주는 이런 것이 좀 단점이 있다. 목일주, 화일주 이렇게 그 성경을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토일주죠. 토일주는 무기일생 해운자는 항상 언행 해고하여 말할 때는 꼭 되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옳은 말인지 그린 말인지 잘된 말인지 그렇지 않은 말인지 되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자지품 있지만 군자의 그런 언행과 행동에 가까운 사람이지만은 시기일실망이한다. 시기를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거 검토를 하니까 더디죠. 이 토일주들은 옛날 얘기를 잘하고 묵은 얘기를 잘하고 옛날 어쩌고 저 이런 것들을 잘 아주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토일주예요. 무토도 그래요? 기토가 그랬냐? 무토고 기토가 다 그래요. 네. 토일주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무토가 더 좀
그런 것이 심하고 아, 기토하고 좀 덜하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하여튼 묵은 소리 잘하는 건 토일주예요. 근데 무기일주가 허약하고 상관용계 못 이루면 이게 상관용계라는 것은 이 일주가 식신상관이 많으면은 그 일주가 허약하겠죠. 근데 일주가 강한 때 이제 상관으로 이 기운을 설기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은 재와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근데 재와 연결이 안 되면은 그 사람 말만 많은 사람이 그 성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식신 있으면 반드시 생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신생재하고 상관생재하고 그 재를 취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걸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 중심을 못 잡아서 사사건건 허실이라. 그게 일주가 허약하면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죠. 일주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지. 일주가 허약하면은 이 토일주뿐만이 아니죠. 다른 일주도 똑같으면서 일주가 튼튼하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참모라든지 비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주가 약간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야 자기 고집만 세우질 않아요. 일주가 강하면 자기 의지대로 행동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이런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 참모로서는 부적당하죠. 오너로서는 적합하지만 참모로서는 부적하다. 그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종업원을 준다 그러면 일주가 강한 사람은 종업원을 쓰는 것이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기 거. 고집대로 만 예. 근데 이제 오너가 되면은 이렇게 해야 사업이 번창한다든지 내 사업은 이런 거 특징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늘 자기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러는 게 오너잖아요. 근데 이 종업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될 거를 말이에요. 그 주인은 엉뚱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옳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신 일주죠. 토일주가 끝났고 이제 금일주요. 해운 몸은 과감용단 하지만 이 과감용단은 이게 이런 식의 금일주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금방 시행해 버려요. 이 사람 사형에 처해야 되겠다 면 그냥 칼로 쳐 없애버리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견실한 이 고유하여 아주 견실하고 튼튼한 거죠. 냉정한 편 성격이라 이게 금일주는 이 목이 인정인데 금극목하니까 인정을 극하는 거죠. 금일주죠. 그래서 인정을 극하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죠. 의리만 지키고 하는 거군요. 그 다음에 신축 묘미 거일생인 너무 견실 특성이 있어. 아독청청 화려하니 보통교제 나나보다. 신축, 신묘, 신미일주 요 사람들은 아주 깐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아요. 거의 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신축신이야. 신묘, 신축, 신미. 신축, 신묘, 신. 신축은 대단해요. 그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지대로 처리를 하고 자기 의지에 안 맞으면은 그 다른 사람의 의견이 옳더라도 잘 순종하네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만 잘난 거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의견 조율이 잘 안 돼요. 자기가 장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가 하라고. 구경만 하는 거 쳐다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임기일생 그 성질은 털털하고 절약 없어. 즉 수라는 것은 네모진 글에다가 네모지고 세모진 글에다가 세모지고 이러니까 그게 환경 적응이 탁월하다 이런 점도 있지만은 뭐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뭐 걱정할 게 없죠. 그런 점에서는 그게 좋은 점이죠. 그것이 털털한 거죠. 뭘 까다스럽게 따지고자 않고 나는 네모지게 생겼으니까 내 집은 네모지게 지쳐니까 왜 삐뚤게 졌느냐 네모지게 졌나 이렇게 시비 않는다 이거. 임계일생은 토를 만나야 좋겠네요. 예? 토를 만나야 좋겠다. 수 있지? 예. 꼭 토를 만나야 좋은 건 그래야 아니죠. 그 형태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렇진 않고요. 네. 수일주다 그러면은 그 물이 탁수냐 청수냐를 봐야 되고 탁수냐 청수냐는 것은 솟는 곳이 여러 군데에서 솟으면은 그것은 탁수일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또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고 그러면 그건 탁수요. 임수만 있으면 임수가 있고 그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물이 이 물을 흘려보낼 것이냐 마구다 쓸 것이냐. 그럼 이제 이 물이라는 건 언제 필요하죠? 여름에. 예, 가물 때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여름에 봄서부터 여름철에 이 물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수일주에 태어났는데 봄에 태어났는데 여름에 태어났는데 보고 그 시기에 태어났다면 쓸모 있는 물이다 이렇게 이제 우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이 이 흘려야 할 물이냐 막아서 쓸 물이냐. 근데 막을 수도 없고 흘릴 수도 없고 그러면 어정쩡하면은 그걸 조응용조가 못 되는 거죠. 막으려면 딱 막고 안 막으려면 터놔서 잘 흐르게 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그러면 막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 토로 막아야 되죠. 근데 막는 것도 상류에서 막느냐 중류에서 막느냐 하류에서 막느냐에 따라서 이 격이 다르죠. 그 상류에서 막으면은 아무리 잘 막는다 하더라도 물을 위에서 막으면은 물의 양이 적겠죠. 또 하류에서 막으면 물의 양이 많겠죠. 근데 이제 막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막으면 그 물을 빼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만일 그 물을 막기만 하고 빼는 장치가 없다면은 그 물은 이제 범람해서 못 쓰게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또 범람하게 되면은 다른 물건들을 전부 쓸어서 없애 버리니까 이렇게 물은 일정한 통로로 빠질 때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이 빠지는 통로를 뭐라고 보느냐 그 목이라 이 말이고 목이 있느냐 없느냐 목이 있어야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목이 이 간목이면은 아주 물이 잘 빠지는 게고 을목이면은 그만을 못한 거고 이제 이런 거 보는 거죠. 이제 지지로서는 이제 묘목이 이제 해수입니다. 해는 이제 그게 목으로 작용할 때는 간문이 되는 거죠. 해적 간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잘 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막은 물도 중간에서 빼느냐 끝에서 빼느냐 위에서 빼느냐 이런 걸 보고서 이거 중간에서 뺀다 그러면은 가장 깊은 곳에서 빼는 거니까 가장 쓸모 있는 사람이고 또 영향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자연의 이치에 이렇게 비유해서 보면 돼요. 근데 막지도 못하면 쓸데없는 것만 있으면 어때요? 이거 걸적되기만 하죠. 또 그걸 없앨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한 상황이 그럴 때는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빈천한 삶이 된다고 보면 예? 빈천한 삶이 된다고. 빈천하다는 것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한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명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걸적되는 게 있으면 좋을 게 없는 거죠. 걸적되지 말고 그게 기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기능을 안 넣는다든지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걸치적거리는 것을 없애는 운이면은 좋게 되는 거죠. 원에서 와서 네, 원에서 와서요. 그렇죠. 합해버린다든가 합과한다든가. 합과라든지 또는 충과라든지 또는 극과라든지 이런 거 된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허비만전하게 되나 원만성과 자비로다 그런데 이 허비만전하지는 않아요. 허비만전은 그 때에 따라서는 허비만전은 되지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수일주의 화라는 것은 재라는 걸 하잖아요. 재판데 화라는 건 프로를 타서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수일주가 재물을 모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화가 재물이니까. 그 화를 갈무리 하는 방법이야 되겠죠. 갈무리 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라? 술토나 미토가 갈무리 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토를 써서. 자기 사는 데서 어떤 은행에다 돈을 넣어라? 미방이나 술방에 있는 은행 사용하는 것이 이용하는 것이 더 이롭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임계일생 중화를 잃었다면은 명랑성이 결함하여 어떤 임계일주가 어떤 군경에 처하거나 그러면 명랑성을 잃고 이 제3자에 대할 적에 어리석어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 기가 축 처지면은 수일주는 가라앉는 거잖아요. 또 수일주는 이 수라는 것은 밑으로만 흘러요. 아래로만 흐른다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기가 쓰러지면 기가 죽으면 더하죠. 그래서 이 수일주의 어떤 계기가 심적 고통을 받는 계기가 되면은 아주 침울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침울해지는 거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주 기가 아주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웬만한 것도 잘 성질도 내지도 않고 이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그거는 아주 잘못 보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물이라는 것은 이게 파도가 치면은 충형을 만나게 되면은 이 배도 다 가르치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이에요. 소일주들은 되게 침울하다고 그래서 그걸 얕보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병경일주의 식신격. 그러면 화생토 하는 거죠. 비만체구 호인이나 화생토니 토는 살이거든요. 화생토니까 살이 찌겠죠. 살이 많아지니까요. 식신이 되면은요. 식신 올밥이잖아요. 그죠? 화일주가 식신격이 되면은 비만체구 호인이나 근데 꼭 비만체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 이 화일주가 식신격은 좀 푸대한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푸대하니까 호인인 거예요. 결국은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으니까 호인이 되는 거죠. 조그만 무슨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극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호인 소리를 듣는 거죠. 병경일생 제살다는 신경길이 두렵도다.
이 화 자체가 신경이잖아요. 이 목도 신경이고 화도 신경이고 그래요. 여기 화는 번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가 될 명조인데 목 의일주라고 그러면은 신경과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화일주다 그러면은 정신과 의사가 좋은 명조가 되는 거예요. 토일주다 그러면은 내과, 의장이 이런 게 다 내과에서 보잖아요. 금일주다 그러면은 수술, 그리고 예과, 또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런 것들이 금일주에 해당되는 의사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일주다 그러면은 수일주가 의사의 명조다 그러면 마취과 이게 좋은 거죠. 거기에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의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제살 따면 이것에 제살이면 금수가 많다는 얘기죠. 정경의 화의 제살은 금수잖아요. 금수가 많다고 그런다면은 그런 사람이라면 신경질이 두렵도다. 화가 약하고 제살이 많으면은 그것은 화의 속성을 드러내는데 어떤 속성으로 드러내는 신경질로 드러내더라. 그 다음에 사주 중에 갑기합은 중정심이 있으리니 간사지심 배격하여 만인간에 사표되고 그랬는데 여기서 갑기합만 있으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일주가 갑을 만나서 합의될 때에는 이것은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거고요. 갑일주가 기를 만나서 합의될 때에는 나쁜 쪽으로 발전해요. 손해보죠. 네. 그러니까 어느 게 합을 하느냐 이런 것도 잘 살펴서 해야 되고요. 이 정중심이 있으니까 기일주가 갑을 만나서 합을 이룰 때에는 그거는 이 정중심이 있고요. 사주 구성이 잘 돼야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사주 구성이 잘 안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하기 어렵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토라는 것은 정중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토도 그렇잖아요, 그죠? 무토도 그렇고 기토도 그렇고 우리가 간지를 할 때 그랬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갑기합할 때요. 예? 갑기합인가 기갑합인지 어떻게? 기갑합이거나 갑기합이거나 마찬가지고요. 네. 그건 어떻게 불러도 괜찮은데요. 네. 기일주가 갑을 만나느냐, 네. 갑일주가 기를 만나느냐. 네. 네. 갑일주가 기를 만났을 때에는 네. 그것은 좋은 쪽이 안 되기 쉽고 손해고. 예. 기일주가 갑을 만났을 때 좋은 쪽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밭에다 큰 나무를 심으면 장차 나도 이런 좋은 나무를 기르다 이런 자부심이 생기겠죠. 그러나 이 갑목이 이 기토를 취했다 그러면 썩어서 흙이 돼버렸다 그러면 갑목이 굳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그렇죠? 그 전 갑목이 쓰러져서 썩어버리는데 참 아깝다 그러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일주가 기토만 나면 갑일주가 기를 만나면 좋은 게 아니고 네. 기일주가 갑을 만나면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을일생인 사주 다 금다 인의 구무 하게 되고 이게 을일주가 금을 만나면 을경 합해서 금으로 가버려버려. 네. 그래서 이게 인이라는 건 다 없어지고 의만 남는 거예요. 이게 목은 인이잖아요. 그 금은 의고. 근데 인은 없어지고 의만 남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가
막 전부 둘 다 없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의는 남는 거예요.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라고 하더라도 인을 참작한 의가 좋고 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를 참작한 인이 좋고 의라고 하더라도 또 인을 참작한 의가 좋고 이런 거예요. 인이라는 것은 인정이니까 물론 인정을 100%도 안 될 경우도 많지만은 그러나 인정을 전제로 해서 모든 사물을 한 번씩 관조해 본다고 그런다면은 누구든지 그 처사가 나쁜 처사라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보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죠. 판사나 검사나 경찰들도 인정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되지만은 인정을 가지고 범인을 상대해야 옳은 거죠. 전혀 인정몰이 없이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냉정한 거죠. 군인이나 경찰 이런 사람들은 의를 주장하며 사는 사람이니까 금일주들에게는 경찰이 많죠. 냉정하고 의리만 존중하고 또 인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것은 좀 경찰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기가 좀 좋은 행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거죠. 가불일생 다봉 수화 자존심을 품게 된다.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수생목 목생화가 되면은 이 목은 아주 좋은 거죠. 수생목에서 수생목을 해서 자라가지고 목생화하면은 그게 목과 통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 자존심을 품게 될 뿐만 아니라 아주 바람직한 거죠. 다만 이제 수생목 목생화가 되고 나면은 이제 그게 화생토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재산을 소중히 여기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남의 일을 발벗고 해주는 사람, 자기 이익을 그렇게 따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주할 부주할 따지는 사람은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좀 돈만 생각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불일생 다봉 수화는 녹화 통명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명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주 중에 상관격은 시기 능인 자존심이요. 이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능멸하고 그리고 자존심만 강하고 상관격. 그 상관격은 겁이 없죠. 관을 치기 때문에. 그 여자들도 이렇게 관청문을 활짝 열고 머리를 꼿꼿 세우고 탁탁 들어가는 사람, 그 상관이 많은 사람이요. 관을 우습게 여기고 박차고 들어간다 이게. 그 상관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사주 중에 일주약은 노하기를 좋아한다. 일주가 약하면은요, 실지 자기 행동을 옮기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생각은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을 잘하고 일주가 약한 사람들. 그게 근데 노음도 참 유머스럽게 하면은 그것은 좋은 몸이 되는 거고요. 또 유머스럽지 않게 하면은 그건 좋지 않은 몸이 되는 거예요. 요즘도 국회의원들도 노음을 잘못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농자가 무슨 농자예요? 농담. 희롱할로? 희롱할 희롱한다 이거. 희롱하는 말을 한다. 농담이를. 희롱하는 농담을 한다. 농담. 농하기를 좋아한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도움이 됩니다. 이해가 빨리 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노래로 해서 이걸 외웠으면 좋은데 이게 곡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붙여보세요. 이런 많은 걸 다 곡을 붙이는 건 어렵지만 이걸 요약해서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곡을 붙여서 노래하듯이 하면은 이런 거를 잘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죠. 무슨 이걸 보면 그 노래가 금방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것을 금방 응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고 외우고 그렇게 해도 실제 이런 걸 만나면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게 뭐라고 했더라도 그때 거기 가서 찾아보는 그게 그래도 찾아보기라도 하면 좋아요. 근데 안 찾아보면은 그게 그냥 넘어가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억이라는 것은 아주 매몰차요. 오래 안 쓰면은 그 기억이 그 전에 아주 잘하던 것도 자꾸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좀 쉬어서. 네, 선생님 기억